안녕하십니까, 이시혜입니다. 여러분, 아직은 긴장의 끈을 완전히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는 어떻게 해야지 예방이 된다, 이걸 우리가 충분히 납득을 하고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두 번 다시 정말 확산이 되지 않도록 각자가 서로가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요, 국민 각자가 방역관이 돼야 된다. 원래 이 자연 면역력에는 코로나를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코로나는 그러니까 소위 획득 면역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자연 면역 속에는 코로나에 대한 자연 면역력은 없었습니다. 왜? 코로나는 우리가 처음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처음 들어온 것은 자연 면역력으로 가지고 처리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획득 면역력입니다. 이 획득 면역력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이 병에 걸리면은 이 항체를 만들어서, 이 항체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 이 만드는 겁니다. 이게 면역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원, 항체 반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 항원에 대해서 이게 항체가 생기면은 그러면 이제 이 면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좋은 방법은 백신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이걸 만들면, 백신이라는 게 뭐냐, 접종이라는 것은요, 가령 이 코로나, 아주 약한 코로나를 우리가 주사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코로나처럼 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코로나하고 비슷한 그런 증상이 약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원에 대해서 항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 가벼운 코로나를 앓게 함으로써 진짜 코로나를 예방을 하는, 이게 이제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획득 면역은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로나에 안 걸리면 그것으로 참 다행이죠. 그런데 이게 백신이 아직 만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그렇게 쉽게 이 백신이 발견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만들어지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백신을 만들어 봐야 자꾸 변종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듣는 경우가 있고, 또 그리고 이게 잠깐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 봐야 별로 돈이 되지가 않습니다. 백신을 만드는 이런 것은 그렇게 메이커들이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것은 국책으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번에 코로나를 정말 알았으니까 정말 이 장을 잘 우리가 다듬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는 프로폴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 유산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산균은요, 유아기에는 100억 개가 있었다 그럽니다. 요만한 단위에.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고 이게 50대만 되면 1억 개밖에 없답니다. 1억. 그게 100분의 1로 줄은 거죠. 이게 유산균이 많아야지 장에 유익균에 영양분을 공급을 해서 유익균이 득세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중간균도 유익균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것은 그 생긴 유산균이 먹이를 잘 주는 겁니다. 먹이를. 그래야지 이제 유익균이 자꾸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프리바이오틱스라 그래서 요즘은 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산균의 이 기능이라는 것이, 첫째, 이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 당뇨와 고혈압을 이렇게 억제하는, 이게 급히 상승하는 이런 걸 억제하는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혈중 콜레스테롤을 잘 조절하는, 그러니까 이 참 유산균은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로 인해서 장이 아주 깨끗하게 잘 보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그런 마늘이라든가 양파라든가,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유산균을 쉽게 말하면 요구르트를 사 먹는 겁니다. 이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까다롭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뭐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많고 자꾸 이제 운동량이 떨어지니까 변비가 상당히 심해집니다. 여러분, 이 변비가 심해지면은 정말 면역력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유산균을 꼭 챙겨 먹습니다. 그렇게 이게 이제 요구르트를 먹으면서도 이게 이제 정말 정작이 잘 되려면은 여기에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아스파라가스라든가 또 콩, 대두라든가 양파, 야채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주스로 즙으로 만들어서 먹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자기한테 맞는 이런 그 음식을 잘 좀 찾아 먹고 저는 뭐 쉽게는 요구르트를 아침 저녁으로 한 개 자기한테 맞는 거를 먹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정말 면역력을 올리는 아주 간단하고도 쉬운 방법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 김치를 잘만 먹어도 발효식품이니까 얼마든지 파이토케미칼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파이토케미칼은요, 우리 몸에 굉장히 유익한 그런 이런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암 작용도 있고, 항노화 작용도 있고, 항산화 작용도 있고, 항염 작용도 있고, 이래서 이 파이토케미칼을 우리가 꼭 먹되, 쌀만 먹거나 살짝. 그 다음에 이게 발효를 시켜 먹어야지 비로소 파이토케미칼이 터져나온다. 그런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야채를 이동에도 많이 먹고 정장을 하기 위해서는 요구르트도 하나 아침 저녁으로 먹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